당신의 손에는 아직 핏기가 남아 있습니다. 방금 사람의 목을 베었거든요. 군중은 침을 뱉고 신부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당신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당신의 직업은 16세기 유럽에서 가장 합법적인 살인자, 바로 사형 집행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정해진 운명이었죠. 오늘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저주받은 직업으로 태어난 삶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16세기 서유럽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단 옷을 살 정도로 부유하진 않지만 굶어 죽을 만큼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이죠. 그러다 한 살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시대 갓난아기의 40%가 첫 돌을 못 넘기거든요. 3살쯤 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집 주변엔 다른 아이들이 없고 어머니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이유를 물으면 같은 대답을 합니다. 늑대가 아이들을 잡아먹는단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 당신을 데려갑니다. 드디어 바깥 세상이다. 신나죠. 근데 상상했던 모험 대신 당신을 맞이한 건 따가운 시선과 욕설이었습니다. 3살배기인 당신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정말 싫어하나 보다. 그때 누군가 외칩니다. 사형 집행인 새끼잖아. 그날 밤 아버지에게 묻죠. 아빠, 사형 집행인이 뭐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설명해 줍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군가를 죽여야 할 때 불려가는 사람이라고요. 도시의 정의를 집행하는 자라고요. 갑자기 늑대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다음 차례는 당신이거든요. 대장장이가 되거나 기사가 되는 꿈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전부 사형 집행인이었거든요. 이건 가업입니다. 12살 훈련이 시작됩니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기술을 배워야 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되죠. 처형 도구를 관리하고 도끼와 칼을 갈고 밧줄을 준비하고 누군가 참수당한 후 처형장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피가 잔뜩 묻은 나무 바닥을 문지르고 굴러다니는 이빨을 줍고 악취나는 살점을 치우는 거죠. 끔찍하지만 견딜만합니다. 적어도 누군가 죽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않으니까요. 8개월 후 아버지가 당신을 부릅니다. 첫 번째 진짜 처형을 목격할 시간이 온 거죠. 한 남자가 교수대에서 울부짖으며 자비를 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군중 속에서 아버지의 목숨을 애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신처럼요. 밧줄이 남자의 목을 꺾는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라는 걸요. 14살이 됩니다. 2년 동안 핏자국을 닦고 시체를 옮기며 보낸 시간은 진정한 훈련을 시작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첫 수업은 인체 해부학입니다. 아버지가 눈앞에서 시체를 해부하는 걸 직접 보면서 배우는 거죠. 처음엔 구역질이 나서 고개를 돌리겠지만 오래 눈을 돌릴 순 없습니다. 배우거나 맞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모든 실수는 구타로 바로잡힙니다. 칼을 잘못 잡으면 뺨을 맞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등짝을 맞죠. 어디를 베어야 깔끔하게 끝나는지, 어디를 잘못 베면 고통만 길어지는지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2년간의 법률 공부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거든요. 규칙이 있습니다. 도시 규정과 사형 집행 절차를 전부 암기해야 하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형해야 하는지, 어떤 죄목에 어떤 형벌이 따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실수하면 당신이 처벌받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아버지와 단둘이 합니다. 너무나 저주받은 직업이라 경쟁자도 없고 동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아버지, 그리고 시체들 뿐이죠. 아버지가 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검은 망토를 걸치고 교수대에 오릅니다.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거죠. 손에 칼을 든 채 겉으론 꼿꼿하지만 속으론 식은땀을 흘립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아버지의 말이 맴돕니다. 될 때까지 해라. 사형수가 무릎을 꿇고 사제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당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머리를 날립니다. 너무나 빠르고 깔끔해서 군중이 잠시 멍해졌죠. 당신은 소름 끼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군중은 흩어졌지만 저주를 퍼붓는 건 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제조차 발밑에 침을 뱉었죠. 마치 당신이 이 삶을 선택한 것처럼요. 처형을 거듭할수록 실력이 늘고 아버지조차 재능을 인정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은퇴하고 이제 그 자리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사형 집행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목을 베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반역자는 교수형에 처한 뒤 내장을 꺼내고 사지를 찢습니다. 이단자나 마녀는 화형에 처하죠. 장작더미 위에 묶어놓고 불을 붙이는 건데 바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몇 시간이고
고통 속에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람을 읽어야 해요. 위조범은 끓는 기름에 삶고 독살범은 똑같이 독으로 죽입니다. 가장 끔찍한 건 수레바퀴형이죠. 죄수의 팔다리를 쇠망치로 하나씩 부러뜨린 다음 수레바퀴에 묶어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 당신은 이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익혀야 합니다. 특권도 따라옵니다. 상당한 보수를 받고 처형한 시체에서 옷이든 보석이든 원하는 건 뭐든 가져갈 수 있죠. 어제 참수당한 남자의 아내가 당신이 그의 코트를 입고 시장을 활보하는 걸 본다면 당연히 죽이고 싶겠죠. 근데 못합니다.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다고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한 미사가 아니면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하기라고 부르죠.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합니다. 도시 외곽에 집을 사고 당신만큼이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를 만납니다. 결혼식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복합니다. 사형 집행인의 행복은 드문 일이거든요. 세월이 흐릅니다. 처형 횟수가 1000번을 넘어가면서 당신의 이름은 인근 도시까지 퍼집니다. 이제 죽음의 전설이 됐죠. 근데 이건 자랑스러운 통계가 아닙니다.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납니다. 자비를 구하던 눈빛, 가족을 부르던 목소리, 칼날이 닿기 직전의 비명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술을 마셔도 눈을 감아도 소용없습니다. 1000명의 죽음이 가슴을 짓누르고 어깨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삶은 마지막 자비를 남겨줍니다.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은 거죠. 진정한 기쁨을 처음 알게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자세는 이제 유지하기도 힘들고 악수조차 어렵습니다. 칼을 쥐어도 예전 같지 않죠. 손이 떨리고 팔에 힘이 빠집니다. 1000번의 칼질이 어깨와 손목을 망가뜨린 거예요. 실수를 저지르는 건 시간 문제고 이 직업에서 실수는 곧 죽음이거든요. 칼이 빗나가면 죄수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군중은 돌을 던지고 당신은 처벌받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아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같은 운명을 새겨넣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처럼 이걸 증오하겠지만 살아남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자비가 아니라 칼날로 살아가야 하니까요.